네, 우리 인라인 정렬이라는 게 여기 있고요. 인라인 정렬은 말 그대로 인라인 요소의 정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타이틀 2개 해놓고 그 다음에 박스 공통 디자인을 해가지고요. 박스들이 있고 박스 안에 인라인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 블록 요소 박스에. 여기 HTML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박스 안에 글자 정렬, 뭐 타이틀 하나 달아놓고 div 안에 뭐 나는 누구인가, 나는 김수현이다. 그리고 이미지 들어가 있고 나는 김수현이 좋다. 김수현 도배가 되어 있네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로고, 박스 안에 이미지, 박스의 정중앙에 오고, 그리고 인라인 간의 요소 간 간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띄워서 보실게요. 그죠? 네, 띄워서 보니까 네, 박스 안에 글자 정렬, 중앙 정렬. 우리가 아는 대로 박스라는 블록박스의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 안에 인라인 요소, 즉 줄줄줄 오는 애의 정렬을 뭘로 잡느냐? 그건 모두 다 텍스트 얼라인으로 잡아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인라인 요소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하고 지나가려고 한 거고요. 그래서 인라인 요소, 네, 가로 중앙. 그러면 TAC 하시면 되고요. 써볼게요. 네, 색칠 공부하는 것 같아. 네. 색칠만 칠해주세요.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노란색 이렇게 칠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 그러면 저장하자마자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오른쪽 정렬하려면 어떻게? 2번 박스는 BX2라고 하거든요. 나는 김수현이다. TA 텍스트 얼라인. 네, 너무 당연한 거를 물어보고 있죠. right. 그러면 오른쪽으로 아주 잘 가죠. 가운데 오른쪽. 네, 이 태그는 B 태그예요. 이거는 지금 뭐야? 이거는 박스가 여기 div, 그냥 div이고 안에 이렇게 태그가 인라인 태그가 있거나 없거나 인라인 요소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싸도 글자 자체는 그냥 데이터니까 인라인이라고 그러는데 인라인 요소라고 그럴 수도 없어요. 그냥 데이터예요. 이 구분하셔야 돼요. 이건 데이터예요. div 안에 글자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글자 데이터의 정렬은 글자는 줄줄줄 오는 애니까 그냥 인라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인라인 요소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로 이렇게 B 태그처럼 옆에 다른 애들, 글자, 이미지 이런 것들이 한 줄에 쭉 오는 애들을 인라인 요소라고 얘기하는 거죠. 엘러먼트. 그거를 구분하시라고 두 개를 해놓은 겁니다. 중앙 정렬, 오른쪽 정렬. 즉 텍스트 얼라인을 적용받는 애들이다. 얘네들은. 글자만 있으면 뭐라고? 글자만 나는 글자는 데이터라고 그냥 그래요. 글자는 데이터. 네. 근데 뭔가 디테일가 붙고 뭐 이미지 붙고 글자 붙고 이러면 그러니까 꺽쇠가 들어가 있는 걸로 싸고 있으면 그건 요소예요. 네. 요소라는 말을 해요. 엘러먼트, 요소. 우리가 그렇게 쓰는 태그 기법으로 쓰는 애를 태그라고 하는 거예요. 요소 안에 이름이 태그예요. B 태그 이렇게 얘기하잖아. P 태그. 그러니까 태그라고 얘기하면 그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꺽쇠는 요소. 그리고 이렇게 구분되는 그 요소 이렇게 영역을 잡아주는 요소 자체를 엘러먼트 이런 걸 요소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가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좀 해보시라고 이렇게 했어요. 아, 그냥 글자가 있고 싼 게 있구나. 그래도 인라인이구나. 자,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느낌을 좀 받아보셔야 되는데 이미지 중앙 정렬을 어떻게 하냐. 이미지도 인라인 요소죠? 그러니까 3번 박스 가보세요. 3번. BX3가 3번인데 3번 박스 이미지 가로 중앙 정렬은 텍스트 얼라인 센터가 먹느냐라는 거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써보시고 확인. 가운데 오네. 네. 지금 박스를 일부러 높이 값을 줘놓고 있는 거예요. 세로 정렬 얘기는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죠? 가운데 오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박스는요. 지금 요거는 이미지고 3번 박스는 지금 이미지만 들어가 있는 거였고 4번 박스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글자만 들어가 있어요.
글자만 딱 들어가 있는데 자 김수현 씨 싫어하는 사람 없죠? 이름 바꿔 싫으면 자 그래서 어떻게 인라인 요소 세로 정렬은 일반적으로 라인하이트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라인하이트 사용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인라인 요소의 세로 정렬. 선생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거 스코어를 내려서 보면요. GRV랑 비택으로 분싸고 있으면은 그거 블록 아니에요? 누가? 나는 김수현이 좋다? 이거? GRV 감싸다. DIV는 박스고요. 이게 블록박스 안에 내용이잖아. 인라인 요소는 블록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정확히 정의하면.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페이지에 들어오자마자 글씨를 썼어. 그러면 누가 싸고 있어요? 여기다가 처음에 글씨를 이렇게 쓰면요. 아무 태그도 안 썼어. 내가. 바디가 싸고 있죠? 바디는 블록이에요, 인라인이에요? 블록이에요. 무조건 블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블록 안에 있는 내용이 인라인이에요. 원래는. 네. 블록 태그로 싼 거가 무조건 블록 태그로 싸게 돼 있는 거지. 안에 또 블록 안에 블록을 넣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안에 요소들은 블록에 블록을 또 넣은 것과 똑같아요. 그냥 어쨌든 글자는 그냥 인라인인데 그냥 DIV로 그냥 감싸준 거다. 그렇죠. 이 안에 있는 데이터라는 얘기죠. 이게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운데 오게 한다. 뭐 이걸 태그로 싸도 마찬가지예요. 인라인 태그로 싸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4번 위드스 400, 400 했는데 이 박스 안에 있는 애를 컨트롤하는 거죠. 여기서 텍스트 얼라인을 가운데, 텍스트 얼라인 센터 그럼 가운데 오겠죠? 네, 이렇게 나는 김수현이 좋다. 가운데 왔고요. 확인하면서 봐요. 그래, 박스 자식 요소 인라인의 세로 중앙, 라인 하이트를 하는데 400 픽셀. 그래서 라인 하이트 400. 이거는 그냥 쓰면은 배수가 나오기 때문에 픽셀까지 써주셔야 돼요. LH 400 픽셀. 그러면 라인 하이트가 400 픽셀이라고 콜론, 세미콜론까지 싹 나오는데요. 이렇게 가운데 오죠? 이렇게. 네, 그래서 세로 중앙은 높이 값과 같은 값으로 설정한다. 그렇게 돼 있죠. 한 줄짜리 글자일 때만 적용하고요. 여러 줄일 때는 당연히 안 되겠지. 그리고 보통 한 줄짜리일 경우에는 혹시 모를 줄바꿈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이트 스페이스 노 랩 줄바꿈 방지 설정을 보통 하기도 해요. 네, 무슨 얘기냐면요. 얘를 이렇게 쓰다 보면 줄바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조금 줄여볼게. 이게 퍼센티지가 아니구나. 위드스 좀 풀어볼게. 오토로 바꿔놨어야 되는 제가요. BX를. 그래갖고 이렇게 줄이는데 이렇게 줄바꿈이 돼서 다가 사라졌거든요. 여기 내려가 있어. 라인 하이트를 내가 400 잡아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00 잡고 글자가 가운데 지나가죠. 그러면 그 다음 줄로 내려간 애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00 잡고 가운데 왔단 말이에요. 그 밑으로 내려가죠. 다가 여기 내려와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러면은 줄바꿈 안 되게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해서 가운데 오게 디스플레이를 하고 싶으면 줄바꿈 안 되게 해야 되겠지. 그럴 때 화이트 스페이싱이라는 건 백공, 공백이라고 읽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싸는 설정이에요. No wrap. 싸고 있는 게 있고요. 랩핑한다. 네, 화이트 스페이싱 값에 no wrap이라는 값이 있고 싸지 마 설정을 보통 우리가 여기서 줄 때는 no wrap이라는 거를 설정을 줘요. 네. 이거를 내가 쓰는 이유는 바뀌지 말라고. 자, 좁은데 나는 김수현이 다가 올라왔어요. 이렇게 되면 박스 바깥으로 나갈지언정 줄 바꾸면 되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줄에 와야 되는 절대 한 줄에 와야 되는 애는 이 노랩 설정을 보통 한다 이 얘기예요. 화이트 스페이싱 노랩. 이걸 안 하면은
박스는 기본적으로 좁으면 밑으로 데이터를 떨어뜨리는 게 기본 성격이거든요. 밑으로 떨어뜨려요. 글자를. 근데 지금 이 뜻을 5% 둬서 박스 바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여기 지금 400으로 잡혀 있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박스가 안 작아지게 해놨어요. 지금은요. 오토로 바꿔야지 이렇게 화면을 줄이면 같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지를 이제 가운데 오게 할 땐요. 이미지도 텍스트 얼라인이 동일하게 먹느냐 이거야. 그래서 아까 가운데 오게 하는 거는 똑같이 텍스트 얼라인 센터 해가지고 요거는 먹히는 건 확인했고요. 이미지도 가운데 오게 한다. 그러면은 라인 하이트 설정을 하면은 먹혀요. 자, 그래서 라인 하이트를 일단 해보는 여기 높이가 300이잖아요. 봐봐. 라인 하이트. 일단 300픽셀 잡아볼게요. 높이 값이 300이니까 그냥 300을 잡아봐. 그럼 어떻게 오지? 얘가 딱 가운데예요? 딱 가운데 아니에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찝어봐도 밑에가 약간 더 남아요. 이렇게 위아래 간격을 이렇게 보시면. 그럼 이미지 직접 선택으로 이렇게 보시면 높이가 36이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럼 이미지 높이값 그 얘기예요. 300 더하기 이미지 높이값 36의 반만큼만 하면 위아래로 이거를 이렇게 등분시켜야 되니까 반만 계산하면 18픽셀이거든요. 36의 반. 네. 그래서 18픽셀을 더해서 318픽셀 이렇게 해서 라인 하이트를 잡아줘요. 그러면은 위아래가 똑같이 등분이 돼요. 이미지 높이 값을 고려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미지 세로 중앙 정렬은 이미지 높이 값의 절반을 라인 하이트에 더하여 세팅한다라고 여기 밑에다가 정의를 쓴 거예요. 그래서 네, 되겠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인라인 요소 이미지 이렇게 세로 중앙 정렬할 때 이걸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라인 하이트로 이렇게 움직여진다는 거를 보통 생각 못하고 얘를 앱솔루트 줘가지고 뭐 또는 뭐 포지션 줘서 탑 값으로 밀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냥 인라인 성격에서 바꾸는 방법도 있다는 것도 꼭 체크해 주세요. 이걸 의외로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만 이렇게 쭉 코딩하다가 보면 이런 얘기 안 하고 지나가거든. 정답 됐습니다. 그리고 인라인 요소 간 간격 밀기가 이제 맨 밑에 나와 있어요. 보통 이제 인라인 요소 사이사이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떼고 싶다 그러면은 요소 하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간격을 좀 밀고 싶다 그러면 I 요소로 밀고 뭐 여기 스트롱 요소로 밀고 요 가을을 밀게 하고 봄을 밀게 하는 여기 선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미는 거지 지금 현재는 전부 다 완전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붙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인라인 요소니까 마진으로 가지고 미는데 마진 위아래는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랬죠? 예, 얘는 무조건 옆으로 가는 애기 때문에 이렇게 뗄 수는 없고 라인 하이트로 밀라고 그랬어요. 위아래 간격은. 예, 그리고 옆으로 미는 거는 마진이 무조건 먹힌다. 그래서 마진 레프트를 뭐 100픽셀을 줬다. 그러면은 I 요소가 첫 번째니까 환경 밀기. 야, 그 봄에서 레프트 저쪽에서 민 거지. 네, 레프트가 밀리고 뭐 마진 라이트도 민다. 그러면 뭐 150픽셀을 밀었다. 그러면 오른쪽이 밀려서 봄 옆에 여름까지를 딱 얘가 밀어버렸죠.
스트롱 태그에서 또 따로 민다. 마진 레프트 50. 근데 이제 한꺼번에 민다면 이렇게 하겠지. 마진을 한꺼번에 설정하는 거. 위는 필요 없고 오른쪽은 100픽셀이고 아래는 0이고 왼쪽은 50픽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에 잡는 것도 가능하죠. 뭐라 그랬어요? 위, 오른, 아래, 왼 이렇게 설정한 거죠. 위, 오른, 아래, 왼 이런 순서. 그래서 얘도 역시 옆에 미는 걸 보니까 가을에서 50 밀고 100 밀고 한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시계 방향 위를 찍고 돌려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간격 조정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여기 적용이 된 겁니다. 그거 하나 정리해 주시고요. 네, 지금 제가 적용한 거는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간 숨을 잠깐 쉬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플롯 얘기가 우리가 이제 플로팅 얘기를 이제 했는데 플롯이 뭐야? 그 불론 교소가 옆으로 가게 할 때 플롯을 쓰니까 이제 그거를 제가 막 강조해서 막 그 DB 팠잖아요. 원래 인라인 요소에서 플로팅을 하는 게 굉장히 흔한 일이거든요. 인라인 요소 플로팅에 대해서는 몰라. 네, 블록을 하다 보니까 인라인도 플롯을 해요. 막 이래요 나중에. 이런 황당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네. 여기 하나가 인라인 플롯이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인라인 플롯을 한번 열어주시죠. 인라인 플롯. 인라인 플롯도 이렇게 진짜로 열어보고요. 네, 여기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이미지가 있고요, 옆에 글이 있어요. 이미지, 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지, 글, 이미지, 글, 이미지, 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이미지 글을요, 이렇게 올리고 싶은 거예요. 잠깐만. 인라인 플롯. 네, 이렇게 올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미지 있고 여기에 도깨비 아무개 하고 내용을 쫙쫙쫙쫙쫙 내려가면서 촥촥 내려가면서 촥. 얘는 오른쪽에 이미지가 있고 여기서부터 쫙쫙쫙쫙쫙 이렇게 여기에 흘러가게 하고 싶을 때 쓰는 인라인 요소 간의 플로팅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인라인 요소 플롯이 그래서 굉장히 일반적이라니까요. 얘 이미지지, IMG지. 그럼 얘가 글자가 오른쪽에 있죠. 나는 왼쪽에 있죠. 그럼 일반적으로 나는 왼쪽, 너는 오른쪽에 올라와가 뭐죠? 플롯? 그렇지. 내가 있는 게 기준이죠, 항상. 나는, 이거 설정하는 내가 나는 왼쪽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플롯 레프트를 이미지한테 주면은 글자가 일로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일로 올라오고요. 반대 방향은 역시 플롯 라이트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오른쪽에 있고 얘는 왼쪽에 들어가니까 플롯 라이트라고 설정하시면 이쪽으로 글이 올라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어떤 식으로 지금 하게 해놨냐면요. 뭐 타이틀 쓰고 박스 공통 800에 뭐 이렇게 오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설정 이미 잡아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캐릭터 이미지는 위드스 50%에서 뭐 마진을 줘서 주변을 좀 밀게 해놨어요. 사방을. 네. 그 박스 안에 50%란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박스 안에 이미지가 한 절반쯤 보이실 거예요. 네. 그렇게 돼 있고 인라인 요소의 플롯 설정을 그럼 언제 쓰냐? 지금같이 이미지 옆에 글자가 올 경우 이미지 하단 라인에 딱 걸리게 돼 있어요. 우리 거 안 준 거 보세요.
여기 이미지가 있고 이렇게 잡아보면 이미지 하단 라인에 글씨가 이렇게 걸려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줄 중에 한 줄만 딱 걸려요. 원래 한 줄만. 그게 디폴트 설정이에요. 디폴트 구조 설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 한 줄만 올라올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때 글이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흘러가게 하고 싶다 그럴 때 쓰는 게 flow left, flow right. 이미지는 왼쪽, 글자는 오른쪽 이런 얘기고 flow right는 이미지는 오른쪽, 글은 왼쪽. 그래서 클래스에다가 플롯 설정을 주고 HTML에 넣는 방식을 써보겠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냥 이렇게 클래스로 만들어 놓고 쓰겠다는 얘기지, 내일은. FLL 쓰세요. flow left, FLR, 그럼 flow right. 그래서 flow left, flow right를 클래스로 만들어 준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클래스 제조, 클래스 제조. 그래서 이 클래스를 주는 애는 flow left를 먹고 얘를 주면 right를 먹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내려가 보시면 CLP 이런 건 뭐지? 뭐 언제 쓰나 보지? 이건 이제 해제하는 거를 클래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도요. 해제용 클래스. 자, 내려가시고 그리고 여기 잡혀 있는 거는요. 지금 디자인을 잡느라고요. 여기 뭐 이 글자 이거 도깨비 뭐 김신 여기 색깔 바뀌어 있는데 이거 자체가 태그를 쓴 게 아니거든요. 하나도. 밑에 내려가 보세요. 도깨비 김신의 뭐 태그로 쌌나요? 얘를? 아니죠. 줄바꿈밖에 없어요. 뒤에. 뭐 그런 거가 없는 애인데 어떻게 나왔냐? 가상? 이걸 뭐라고? first line 이런 게 뭐라고? 가상? 요소. 태그를 마치 첫째 줄을 싼 것 같다고 해서 요소라고 했잖아. 어떤 요소를 집어넣은 것 같다가 요소예요. 그래서 콜론 first line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게. first letter도 있죠. 첫 번째 글자.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내가 너무 상세하게 썼네. 기억해 보세요. 나보가 역겨워. 그래서 네. 이거는 뭐 디자인 이렇게 집어넣은 거 그냥 맞아 이렇게 하면 나오지 맞아. 이렇게 하고 지나가시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실제로 여기 CSS 여기 내가 클래스 비워놨거든요. 김신 첫 번째 김신 아직 저장 여기 적용 안 돼 있는데 여기다가 뭘 주라고? 플롯 FLL 요걸 주시면 나는 왼쪽에 너는 오른쪽이 된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 확인. 올라오죠? 착하고. 네. 이미지한테 클래스를 주셔요. 이미지한테. 그럼 이미지가 플롯을 먹으면서 글씨가 옆으로 차고 올라옵니다. 글씨가 차고 올라온다. 그리고 제가요 이 안에서 블록 요소로 이 글 영웅으로 살다 역적으로 죽어간 김신에게는 여기서부터 내려주려고 제가 여기다가 div를 썼거든요. 근데 CLB를 여기다 썼어요. 클리어 보스 그 플롯 해제하는 거. 네. 클리어 보스 쓰는 거 여기다가 클래스를 썼는데 CLB를 지워보세요. 여기 FLL로 이미지에서 땡기는 거 해놓고 얘가 걔인가? 우리 거 맞지? 여기를 이걸 쓴 이유가 뭐냐면요. 얘를 쓴 이유가 요거랑 요거 주석 요거 주석 안 달면 얘가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 붙어서 나와요. 앞글에. 연결이 안 되는 거 같지? 끝에 BR 썼나 내가? 여기 두 줄 띄는 거 해놨구나. 잠깐만.
여기 BR이 여기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여기 끝에 BR 돼 있는 거 잠깐 주석 달고 요 밑에 DIV도 주석을 달고 영웅으로 살다 역적으로 요 부분까지 막 다 올라와 있잖아요. 나는 여기부터 밑으로 내리고 싶어. 그러면은 뭐 BR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방법도 물론 있는데 여기에다가 DIV를 싸면 얘가 블록이 되죠. 요 영역만 블록이 되잖아요. 그럼 옆에 아무도 못 오니까 얘가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밑으로 떨어지죠? 네.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 할 때 이렇게 안에다가 따로 블로킹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여기서 하려고 이 말을 써놓은 건데 이미지에서 플롯 됐을 때 클리어 보스를 이게 눈에 딱 안 보이는데 얘 도깨비 할 때는 잠깐만 지은 탑 여기 지금 일단 저것만 다 줘보세요. 얘를 오른쪽으로 보내고 싶다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지은탁 있는 데선 F 플롯 라이트 FLR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놨죠 저희가. 그러면 지은탁은 오른쪽으로 가고 다른 애가 이렇게 흘러가죠. 한 번은 오른쪽 한 번은 왼쪽 이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셔서 또 저승사자한테 FLL 그래서 이렇게 흘러서 올라오고 마지막에 FLR 마지막에 또 FLR 클래스를 줘서 플로팅을 적용을 해보시고요. 우리가 주는 거에 따라서 이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가 바뀌어요. 그게 바뀌고요. 해줘야 게 딱 눈에 안 띈다 여기서. 이거는 그냥 일단 그냥 놔두고 지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옆으로 흘러가는 것만 일단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아시겠죠? 네 인라인에서 흘러가는 거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주세요. 흘러가는 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자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단위를 그냥 막 쓰고 있었는데 글자 단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공유 자료에 보시면요. 공유 자료에 보면 글자 크기 단위 PDF 파일이 있는데요. 네, 뭐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보셔도 되고요. 그냥 여기 눌러도 나올 걸 이거는 PDF로 나와요. 네, 뭐 보이네. 그지? 글자 크기 단위. 저희가 이제 픽셀 포인트 얘기 이제 할 건데요. 기본적인 이제 절대 단위. 우리가 요 자료를 지금 볼 겁니다. 이것도 체크해 놓고 공유 자료에 있습니다. 글자 단위 PDF. 그리고 저는 이것대로 열어놓고 그리고 저희 거 지금 제가 드린 글자 단위 HTML도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글자 단위. 자,
우리가 이제 단위들을 지금 계속 뭐 픽셀도 쓰고 있고 그런데요. 원래 글자 단위에는요. 픽셀만 쓰인 게 아니라요. 포인트 단위도 쓰고 있어요. 포인트. 그래서 포인트는 말 그대로 점이잖아요. 근데 점이라는 거 원래 인쇄에서 시작된 얘기예요. 인쇄. 인쇄. 그래서 도트 개수 몇 개 찍냐. 그래서 도트 퍼 인치, 뭐 인치당 몇 개 찍냐 이런 거를 이제 주로 얘기하고요. 또 인쇄에서 300을 많이 써요. 300 dpi, 도트 퍼 인치. 네, 인치당 300개 찍는 거. 그런데 화면에 찍는 거는 우리 픽셀 단위로 할 땐 픽셀 퍼 인치로 얘기할 땐 72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인쇄할 때랑 화면에 찍을 때랑은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글자 단위를 볼 때는요. 이 픽셀과 포인트 이런 단위는 절대 단위라고 해요. 절대 단위. 네, 딱 정해놓고 이 크기면 딱 그 크기인 거예요. 항상. 네. 그리고 상대 단위가 있는데 EM 요거를 M, RAM 이런 식으로 부르고요. 퍼센트 그래서 요 대표적인 세 개의 단위를 상대 단위라고 얘기합니다. 상대 단위. 네. 그래서 절대 단위를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상대 단위로 넘어가 보면요. 이렇게 글자 크기 단위가 있어요. 글자 크기 단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자 픽셀과 포인트 비교를 딱 해보는데요. 보세요. 이 72 도트 포인트라는 요 해상도에서는요. 포인트하고 픽셀하고요. 똑같아요. 네, 20 포인트나 20 픽셀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토샵 작업하다가 그 글자 단위가 기본적으로 포인트로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20 포인트로 이렇게 막 작성을 해가지고 픽셀로 이렇게 딱 보면은 그 픽셀 단위로 단위 바꾸나 포인트 단위로 바꾸나 글씨 크기가 똑같아 보여요. 그 72 dpi 때문에. 그런데 이 DPI, 도트 포인트가 늘어나면은 픽셀은 똑같이 나와도 픽셀은 정해져 있는 화면에 뿌려지는 픽셀이니까 똑같은데 이 도트 포인트는 인치당 뿌려지는 개수가 더 많아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72개 뿌릴 때보다 96개 뿌릴 때가 더 커지겠지? 그리고 300 dpi 많이 쓴다고 그랬는데 300개를 같은 면적에 뿌리면은 글씨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게 되겠죠, 당연히.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이 결과물이 스크린 화면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종이에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DPI가 변경되면 글자 포인트도 인쇄물에서 동일하게 표시되도록 이렇게 커진다는 거. 네, 그래서 웹 퍼블리셔가 절대 단위 픽셀 포인트 중에 뭘 쓸 거지? 옛날에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원래 그 포인트가 72인치, 인치당 72를 찍는 이런 72 ppi, 픽셀 퍼 인치, dpi면 도트 퍼 인치거든요. 네, 이렇게 찍도록 돼 있는데 포토샵에선 72 dpi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같은 크기로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틀려요. 표준 화면 해상도가요. 96 dpi예요. 96. 그래서 제가 처음에 96이라는 거를 처음에 보여드렸던 게 96 dpi를 쓰고 있어요. MS. 그 화면, 기본 화면에 찍히는 게, 기본 화면이. 그래서 그 맥이랑 IBM 컴퓨터랑 틀려요. 뿌려지는 해상도 자체가. 네. 그래서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크기가 달라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 화면을 왜 이렇게 얘네들이 크게 만들었냐, 조금 더 그 도트 퍼 인치를 왜 크게 만들었냐면 일반 책에서 볼 때랑 글씨가 조금 더 멀게 보인대요. 똑같은 글씨 크기를 뿌리면. 뭐 20픽셀을 뿌렸다 그러면은 그 책에서 볼 때 크기랑 화면에서 보면은 조금 더 작아 보인다고. 그게 바로 3분의 1 정도 디스턴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를 보정하기 위해서 조금 더 같은 크기로 보이게 하려고 96 dpi를 해상도를 사용을 한대요. IBM 컴퓨터에서는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이유구나라는 이유란 얘기고요. 네, 그래서 결국 1포인트는 맥킨토시 컴퓨터에선 1인치 72픽셀, 윈도우는 1인치가 96픽셀이 되는 거야. 네, 더 개수가 더 많이 찍힌다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본 게 미리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맥 컴퓨터는 0.3527mm, 윈도우는 0.4702mm. 그러니까 조금 더 크게 미리로 일부러 변환을 해본 거예요.
조금 더 크게 나오는 건 당연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브라우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브라우저 얘기는 달라져요. 왜냐하면 저기 브라우저 그 맥 컴퓨터에서 브라우저를 딱 열잖아요. 그럼 원래 컴퓨터 해상도가 72 dpi인데 96 dpi의 해상도로 바뀌게끔 설정이 되어 있어요. 맥 컴퓨터도. 브라우저만. 왜냐하면 표준을 정할 때 96 dpi 기준으로 처음에 CSS를 설계할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CSS. 그래서 96을 기준으로 하는 게 기본입니다. 96 dpi를 기준으로. 네, 그래서 포인트가 약간 달라 보여요. 어떻게 달라 보이냐면 결론적으로 다 끝난 건가? 결론적인 얘기가 마지막이구나. 그래서 이 96 dpi에서 보이기 때문에 픽셀과 포인트가 그래서 달라진 거예요. 똑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16픽셀 12포인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화면에서 16픽셀은 포인트로 쓰고 싶으면 12포인트로 쓰셔야지 똑같은 글씨 크기예요. 네. 그래서 제가 26 사이즈, 그래서 264 선생님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264 선생님을 아나? 네. 264, 12포인트 16픽셀 사이즈. 네. 그래서 요거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이런 변환표가 있는데 16픽셀 12포인트 상대 단위를 이제 좀 이따 할 건데 상대 단위는 이걸 1m이라고 그러고 퍼센트는 100%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태그로 쓰면 H4 태그 정도가 요 선하고 맞는 크기예요. H1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H1은 크기가 32픽셀이에요. 32픽셀. 네. 2배 정도 되는 거죠. 기본 크기에. 선생님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애플 컴퓨터로 봐도 96으로 네, 브라우저만은 똑같아요. 그게 W3C CSS 설계할 때 96에다 맞춰가지고 설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맥 컴퓨터가 울며 겨자를 먹는 거죠. 알았어. 96에 맞춰서 브라우저 디스플레이 되게 할게. 그래서 해상도가 틀려요. 맥킨토시 컴퓨터에서도 똑같이 보여요. 96으로 뿌리기 때문에. 그럼 브라우저는 96 DPI. 네, 96 dpi라는 것만 체크해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포인트하고 픽셀 단위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환표 보시면 이렇게 매칭 시켜 놨어요. 그래서 뭐 기준만 하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는 상식적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보시게 쭉 12포인트 16픽셀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소스 코드에서 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게 절대 단위야. 딱 정해진 단위. 근데 상대 단위는 뭐냐? 상대 단위는요. 글자 크기 배수 단위예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브라우저에서 뿌려줄 때 16픽셀이 기본 글씨 크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1m이라고 쓰면은 16픽셀 단위에 맞춘 상대 단위예요. 네. 2m 그러면 16의 2배니까 32픽셀로 글자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상대단을 왜 쓸까? 이거지. 상대단을 왜 쓸까? 네. 그 밑에 가서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램이라는 단위가 또 새로 나왔어요. 램. 뭐냐면요. 램이라는 단위는 루트 m이라는 뜻이고요. 루트 m. 그래서 배수 단위, 이것도 배수 단위긴 한데 그 HTML의 루트가 누구냐면 HTML 최상위 태그가 HTML이죠. 네, HTML에 설정된 글자 크기에다가 곱하기를 해가지고 배수를 설정하는 게 램 단위. 그래서 이거는 기준이 최고 맨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M 나온 이후에 램이 더 많이 쓰이는 경향이 있어요. 램. M 단위보다. 램을 많이 쓴다고. 네, 계산하기가 편해서. 네, HTML 크기에 무조건 가면 되는데 M 단위는 자기 부모 사이즈를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부모 사이즈의 몇 배, 그게 상속이 돼요. 부모 글자 사이즈의 몇 배, 부모 글자 사이즈의 몇 배, 이렇게 내려가면서 계산이 다 틀려져요. EM이요? EM, M이 그렇고. 램은 HTML에 갖다 놓고 계산을 해요. 네, 그리고 퍼센트 단위가 하나 더 있어요. 글자에 퍼센트 쓰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퍼센트는 M 단위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계산법이 똑같아요. 그 특성도 똑같고요. 그래서 100%라고 쓰면은 1m이랑 똑같아요.
1. 그럼 나 자신은 100%. 나 자신 100% 생각나는데? 이런 거. 100%. 그래서 3, 4, 5는 상대 단위. 그래서 M 단위, M 단위 그러는데 이걸 읽을 때 EM, EM이라고 그냥 읽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뭐 EM, EM 하기도 하고 뭐 많이 읽어요. 마음대로 읽어요. 자기 마음대로. 근데 이거를 M이라는 발음을 이렇게 쓴대요. 영어로. M. 왜 M이라고 쓰냐? 왜 단위가 이게 생겼냐? 옛날에는 그 활자 하나씩 골라가지고 이렇게 꽂아가지고 책 만들 때 그걸로 찍었죠? 그때 기준되는 글자가 대문자 M이었대요. 그게 왜냐면 사각형으로 정확하게 나오는 글자이기 때문에 높이를 그걸로 탁 지정을 해가지고 글자 크기 얼마 했을 때 단위가 M이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온 단위라고 합니다. M이라는 게. 네. 그래서 M 또는 RAM, 루트 M 요거는 이제 상대 단위인데 상대 단위를 왜 쓰냐? 상대 단위는 내 겉에 있는 글자가 몇인데 그 밑에 있는 글씨는 그거의 반 정도야. 그럼 0.5M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글자 간의 크기에 대한 비를 정하려고 할 때 주로 써요. 상대 단위는. 맞겠지? 이거보다 얼마, 이거보다 얼마의 글씨 크기에 대한 그 비율을 정하는 거죠. 몇 픽셀, 몇 픽셀 이렇게 박지 않고. 그게 첫 번째 쓰는 이유고요. 두 번째는 미디어 쿼리를 쓰잖아요, 요즘. 미디어 쿼리로 글자 크기를 바꿀 때 절대 단위를 쓰게 되면 만약에 5군데 픽셀로 부모,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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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 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애들을 전부 픽셀로 다 썼어. 32픽셀, 뭐 24픽셀, 16픽셀 다 썼어. 근데 미디어 쿼리를 탁 줄이니까 글씨 너무 큰데 좀 줄여야 되겠네? 그러면 다 가가지고 바꿔야 돼. 32픽셀은 뭐 30픽셀, 24픽셀은 20픽셀 다 붙이고 다녀야 되는데 상대 단위를 써놓으면 부모 맨 위에 있는 거 하나만 바꾸면 밑에 있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다 바뀌어요. 글씨 크기. 아, 부모만 바꾸면 다 바뀐다. 네. 위쪽을 바꾸면 아래쪽이 싹 다 상대적으로 바뀌어요. 편리하죠? 네. 글자 크기에 대한 비율을 정해놓고 상대적으로 코딩을 해놓으면은 네, 화면에서 변경하기가 쉽다 이거죠. 네. 그래서 상대 단위들을 많이 쓰는 겁니다. 이 얘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요 얘기가 여기 쭉 써 있어요. 그리고 M과 RAM의 세팅상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밑에서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해보고 요 얘기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되놨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제목이 있어요. DIV의 큰 제목입니다. DIV 부모죠. 첫 번째 DIV의 큰 제목입니다. 두 번째 DIV의 작은 제목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DIV의 내용입니다라고 되어 있고 이름이 F1, F2, F3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이제 첫 번째 M 단위를 제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밑에 램하고 퍼센트는 위에 거 하고 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요 여기 일단 요거 띄워보세요. 글씨 다 똑같아 보일 거예요. 똑같아 보이죠? 큰 제목, 작은 제목, 내용 똑같아 보여요. 이런 상태예요 지금. 다 똑같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요 상대 단위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글자 크기가 얼마? HTML 기본 글자 크기는 16픽셀. 그래서 얘를 32픽셀로 처음에 나오게 하고 싶어요 제가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계산을 딱 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폰트 사이즈, 네, 폰트 사이즈를 이렇게 몇 단위로 하고 싶은데 지금 계산법이 밑에 나온 게 이겁니다. 32픽셀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6 곱하기 몇 배를 해야 32가 나와요? 반대로 나누면 되죠? EM은 이쪽으로 넘기면은 내가 만들고자 하는 픽셀을 지금 16픽셀 기본 단위로 나눠주면 몇 배가 나오죠? 항상 기본 단위로 나누면 몇 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2픽셀을 이렇게 하면은 계산상 얼마? 2배 차이 나는 건가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EM이라고 이렇게 쓰시면은 글자가 16픽셀을 곱하기 2해서 32픽셀이 나오는 거예요. EM 계산법. 그래서 원하는 픽셀이 30이냐? 그럼 상속된 픽셀은 몇이냐? 상속된 픽셀. 요게 중요한 말이에요. 상속된 픽셀. 상속된 픽셀은 바로 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상속된 픽셀이라고 그래요. 글자 크기를 한 군데 잡으면 나머지 다 바뀌어요. 그거 한번 느껴보셨어요? 바디에다가 글자 크기 한번 주면요.
나머지 뭐 부모 밑에 자식, 부모 밑에 자식 막 아무리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 글씨 막 집어넣는데 전부 다 한꺼번에 바뀌어요. 근데 안 바뀌는 애들은 몇몇, H1, H2 이런 애들은 글씨 크기가 잡혀 있어서 안 바뀌는. 안 글씨를 설정 안 했으면 무조건 글씨는 상속돼요. 밑으로 내려가요 다. 그래서 HTML 문서에서 최상위 문서 부모 요소에 세팅된 글자 크기가 자식 요소로 상속된다. 글자 크기 세팅이 아래로 내려간다. 이런 말입니다. 상속된 픽셀이라는 게.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 EM이라고 쓴 게 여기 반영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EM. 요것만 싹 지금 썼어요. EM이라고 2배 이런 얘기예요. 16픽셀의 2배. 현재 하는 얘기는 16 밑으로 내렸을 거니까. 자, 그러면 희한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첫 번째 DIV에만 이렇게 세팅을 여기 첫 번째 거에만 했잖아요. 근데 왜 밑에 있는 애들은 같이 춤을 추냐 이거예요. 상속돼서 그렇다고요. 밑으로. 여기 부모에 세팅한 게 자식으로 내려가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 크기를 기준해 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에 있는 애를 세팅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있는 애는. 그리고 요거 32로 나오지 않아요? 마우스 올려보세요. 폰트 크기 32픽셀. 얘가 계산해서 실제 픽셀을 여기다 표시해 주거든요. 우리는 상대 단위로 코딩을 했지만 네, 그겁니다. 그 H1은 못 바꾼다 했잖아요. 근데 뭐 못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상속이 내려와도 자기 안에 코딩된 게 있거든요. 글자 크기에 대한 세팅이 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걔 때문에 상속된 거를 물리치는 거죠. 상속된 게 바뀐다고. 초기화 세팅해도 안 돼요? 아니 우리가 강제로 바꾸면 바뀌죠. 무조건 거기에다 몇 픽셀 이렇게 쓰면 다 바뀌죠. 네. 구체적으로 안 썼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안 쓴 애들은 자연스럽게 글자 크기가 그대로. 지금 아무것도 안 쓴 애들 상속되잖아. 밑으로. 그러면 요약하자면 이해는 나와야 하는 것은 몇 배다? 원래 기본에 지금 나와야 되는 거죠. 부모로부터 상속된 글자 크기의 몇 배. 네. M 단위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상속받은 몇 배? 상속받은 글씨 크기 몇 배. 지금 HTML에 세팅된 글씨 크기가 16픽셀이거든. 여기에 찍어보면 나오진 않는데 기본 글씨 크기가 16으로 돼 있어요. 16으로부터 내려온 겁니다. 이게 글씨 크기가. 여기에 나오려나? 텍스트. 16픽셀 나온다. HTML 찍고 보시면 폰트 사이즈가 16으로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돼요. 컴퓨티드에서 컴퓨티드에 체크, 올, show all, 그룹 체크 둘 다 체크해 놓고 밑에 내려가시면 폰트만 모아서 이렇게 텍스트만 모아서 해놨거든요. 텍스트만 모아놓은데 이렇게 조금 내려가 보시면 맑은 고딕 밑에 폰트 사이즈 16픽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잡았는데 잡혀 있는 거이거든요. 디폴트가 16픽셀. 그럼 배수 단위로 작아진다는 거죠? 지금 32에서 커지든지 작아지든지 배수라는 건요. 0.5배야 그러면 작아진다는 얘기고 1보다 크면 커지는 거예요. 1.5배야 커지고 2배야 커지고 그런데 0.8배야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수라는 거를 그 숫자가 1보다 크냐 작냐로 구분하시면 돼요. 1보다 작으면 0.5면 작아진 거고. 그러니까 1보다 크면은 커지는 거고 1 하면 100%란 뜻이고 0.5면 50%란 소리고 1.1이면 110%란 얘기고 이건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평소에 그 내 월급의 50% 할 때 0.5를 곱하죠. 내 월급 곱하기 0.5 하면 실제 돈이 나오잖아요. 소수점하고 퍼센트랑은 같은 거예요. 같은 얘기. 그래서 이건 배수로 처리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되시죠? 일단 이해되시죠? 네, 그래가지고 밑에 있는 글씨로 내려가면 두 번째 글씨는 상속을 누구를 했어요? 누구 글자를 상속했어요? F1의 글자를 상속하거든요. 그러면 32픽셀로 만들어진 글씨가 상속된다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이렇게 얘는 원하는 글씨, 원하는 건 24픽셀이야. 나는 여기다 24픽셀 글씨를 뿌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그래서 폰트 사이즈 몇 M인지 계산은 이렇게 한다고요.
24 픽셀을 만들고 싶은데 상속된 픽셀은 32니까 24를 32로 나누면 0.75가 나와요. 이걸 계산기를 계산하시면. 당연히 분모가 크니까 소수점으로 나오겠지? 예. 그래서 0.75em이라고 해보세요. 0.75m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써보시면 두 번째 글자가 조정이 됩니다. 0.75m. 그럼 글씨가 작아져요? 오, 작아졌어. 작아지고 마우스 올려보니까 24 픽셀로 계산해서 뿌려요, 얘가요? 확인해 보세요. 위에 건 32라고 이렇게 뿌려졌었는데 32 픽셀, 밑에 거는 24로 뿌려져요. 그리고 24가 세 번째 내용입니다로 상속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밑에 내용입니다도 24 픽셀로 조정이 됐어요. 얘가 바뀌니까 자식이 바뀌었어요. 상속된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글자 크기를 상속한다. 단 자식한테 글자 세팅이 크기 세팅이 안 돼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채도 상속되고요. 채. 글씨체를 딱 쓰면 밑에 있는 거 다 바뀌죠. 글씨체도 상속돼요. 되겠죠? 되죠? 되는 거지. 네. M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지? 만들고자 하는 픽셀을 상속된 픽셀로 나누면 몇 배가 나오거든 원래. 배수가. 근데 배라는 건 커진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0.5배라는 건 작아진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내가요. 자, 그래서 배수. 자, 그래서 원하는 픽셀을 14 픽셀로 만들고 싶대, 여기. 그러면 여기다가 폰트 사이즈 M 이렇게 썼는데 몇 M이냐? 14인데 상속된 게 몇 픽셀? 바로 부모가 24를 만들었죠, 제가. 24를 만들었으니까 24로 나눠줘, 14를. 그러니까 분모가 크네. 큰 수를 작은 수를 나누면 그 1보다 작지 당연히. 0.58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안 떨어질 거라 아마. 그래서 0.58. 그래서 여기다가 0.58. 근데 소수점 아래는요. 0.58 이렇게 쓰기도 해요. 0을 생략하고 쓰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표기법이 0은 생략할 수 있다가 기본 문법에 있어요. 네. 표기할 때. 그러면 얘가 14 픽셀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얘 작아졌지? 그렇게 쓰고 나면 작아졌는데 여기 아마 딱 나눠 떨어지지 않아서 계산상 수치가 13.92 픽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건 계산상 수치고 픽셀은 소수점 아래로 나눌 수 없거든요. 반올림하세요. 그럼 14 픽셀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요. 14 픽셀. 네. 이게 그 소수점 아래 무한 반복 소수가 나와서 그래요. 그걸. 네. 그래서 부모로부터 상속된 바로 그 크기로 내가 원하는 글자 크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 이겁니다. 네. M에 대해서 이해되시죠? 네. 이런 단위를 쓰면서도 우리가 이게 뭔지 정확하게 알고 쓰셔야 되겠지. 자, M을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구현을 해서 이걸 쓰다 보니까 계산이 너무 부모로부터 상속된 거를 계산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기준이 한 군데 갈 수 있게 해준 게 램이에요. 램 단위는 뭐다? 상속된 글자 크기로 계산하기 불편해서 HTML의 글자 크기를 기준해서 얘를 지금 16픽셀로 기본이 설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16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거예요.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내가 32를 똑같이 해보세요. 32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16으로 나눠요. 이거 첫 번째 똑같겠지. 그래서 폰트 사이즈 램으로 이건 REM 램으로 계산하는데 이거는 EREM 램이나 M이나 지금 이건 똑같아요. 왜냐하면 16픽셀은 처음에 똑같았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거 계산할 때는 어떻게 돼요? 16으로 이제 나누는 거지. 부모의 크기로 나누는 게 아니라 16으로 무조건 나누는 거야. HTML에 있는 글자 크기로. 그러니까 값이 당연히 달라지지? 16으로 나누니까 1.5 램. 그래서 폰트 사이즈 1.5 램. 이렇게. 네. 세 번째는
32, 24, 14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14, 16을 14로 나누니까 0.87 뭐 어쩌고 저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폰트 사이즈 0.87 램 0.87 램 하면은 0.87 램이 나온다. 그래서 요거 자체가 32, 24, 14라고 만든 거랑 위에 거랑 똑같은데 수치가 다른 이유는 나눠지는 수가 HTML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얘기. 할까요? 두 번째 거 똑같아 보이시나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32, 24, 14 32, 24, 14로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되죠? 그냥 만들고 싶은 그 아예 거기에 그냥 신경만 나누면 된다 이거잖아요. 네, 맞아요. 계산하기가 훨씬 편하죠. 그래서 이 HTML에다가 글자 크기를요, 16을 10으로 바꾸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10. 그럼 계산하기가 너무 좋잖아. HTML 글자 크기를 루트에 가가지고 10으로 바꿔줘요. 10. 이렇게 한다고. HTML에 가서 HTML의 글자 크기를 폰트 사이즈를 10 픽셀로 설정을 바꿔주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계산할 때 내가 이 램이라고 했거든요. 요거 어디 갔어? 이거 이 램. 그러면 크기가 얼마야? 10 곱하면 2 곱하기 10은 20. 그죠? 아까 1.5 곱하기 10은 15. 10 픽셀. 이건 10 픽셀. 글자 크기가 지금 이제 크기가 달라지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그 HTML의 글자 크기를 계산상 편하게 하려고 10으로 바꿔서 하시는 경우도 있다. 그 예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저기 뭐야 네이버가 모바일에서 그렇게 바꿔서 쓰더라고요. 특히 이 상대 단위는 그렇게 많이 써요. 하나만 더 하고 확인하는 거 좀 이따 확인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글자에다가 퍼센트 쓰면은 에이 누가 이거 실수했네. 글자 퍼센트 크기가 말이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글자에 쓴 퍼센트는 의미가 달라요. 박스에다가 쓴 퍼센트는 부모 박스의 50%, 80% 이런 거지만 글자 크기는 상대 단위랑 똑같아요. M이랑 똑같아요. 계산법이 M하고 똑같아요. 특성도 M이랑 똑같고 상속돼요. 얘도. 그래서 위에서 여러분들 M 단위로 계산했던 거 보이시죠? M 단위 여기 F1, 2, 3에서 계산했을 때 우리가 2M, 0.75M, 0.58M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퍼센트로 바꾸면 얼마야? 요거 200% 소수점 두 자리에 옮기시면 돼요. 곱하기 100을 하세요. 여기다가. 그리고 0.75는 두 자리 가면 75%, 그죠? 0.58은 58%잖아요. 네. 퍼센트 단위로 바꾸시면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요거는 퍼센트 단위는 폰트 사이즈 200% 이렇게 됩니다. 0.75M이라고 아까 나왔죠? 그럼 폰트 사이즈 75P 이렇게. 글자에 퍼센트 쓰면 깜짝 놀라시는 분이 있어요. 퍼센트를 한 번도 안 쓰다가 퍼센트를 누가 썼어. 그럼 놀란다니까. 이거 누가 실수했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기 어떻게 글자에 퍼센트를 써? 글자가 뭐 부호가 이만한데 거기에 75%막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니라고요? 네, M 단위랑 똑같은 거예요. 폰트 사이즈 58% 이렇게 쓰면은 똑같이 32, 24, 14 픽셀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 우리는 확인이다. 보니까 밑에 퍼센트 단위도 여기 확대해서 보면은 그죠? 32, 24, 14 똑같이 나와요. 네. 이제 아시겠죠? 네, M 단위, 램 단위, 퍼센트 단위. M 단위하고 퍼센트 단위는 근본적으로 같고 램 단위만 계산상 HTML의 글자 크기를 가져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인 크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글씨 크기를 배분하기 위해서 쓰는 게 상대 단위를 쓰는 목적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 번에 바꾸기 위해서 미디어 쿼리 이겁니다. 미디어 쿼리. 내가 지금 미디어 쿼리 구역을 2개 만들어 놨거든요. 맥스 위드스 1000일 때 그리고 맥스 위드스 800일 때 이렇게 해놨거든요. 자, 맥스 위드스 1000일 때 최상위 루트만 건드려서 기본 16픽셀을 변경하면 아래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여기서부터 출발한 애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 번에 싹 다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16보다 작은 뭐 14픽셀 폰트 사이즈 14픽셀 그리고 800으로 들어가면 아까 뭐 폰트 사이즈 내가 10 했었지 10픽셀 이렇게 바꿔보세요. 폰트 사이즈 14픽셀 폰트 사이즈 10픽셀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글자 크기가 달라지면서 얘가 탁탁 그 미디어 쿼리 그 사이즈에 도달하면 글자 크기가 한 번에 다 바뀌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개념만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요. 사용하는 건 이제 본인이 필요할 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 해상도를 100%로 꼭 넣으셔야 돼요. 해상도를 원래 해상도로 두세요. 안 그러면은 여기 화면 사이즈가 정확하게 토스가 안 돼요. 지금 여기 그 토글 디바이스로 보지 마시고요. 네, 요거 화면을 줄이는 걸로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당겨서 이렇게 줄여보시면 내가 1000일 때 한번 줄이고 800일 때 한번 줄였죠. 1000일 때 한번 툭 떨어지는 거 보세요. 툭 1000일 때 한번 툭 하고 떨어져요. 1000일 때 한번 툭 떨어졌는데 글자 크기를 보니까 상대적으로 28, 21, 12 뭐 이렇게 바뀌어요. 나머지도 다 28, 21, 12로 전부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번 바뀌었죠? 그리고 또 쭉 내려가면 800보다 떨어지면 이제 툭 한번 또 완전 작아져요. 그러면 얼마? 20, 15, 10 이렇게 바뀌어요. 제일 작은 사이즈가 10으로 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미디어 퀄리티 설정 없이. 아니 그 얘기는 아니라니까요. 지금 미디어 콜에서 내 마음대로 해본 거야. 그냥 내 마음대로. 나는 800일 때 전체 글자 크기를 바꿀 때 상대 단위를 바뀔래를 잘 보시고 이 정도 크기면 되겠다 그래서 폰트 사이즈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800으로 줄였을 때 제일 작은 사이즈 폰트 사이즈가 10픽셀로 뜨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다 이제 10으로 이제 계산이 될 경우 램 보시면 (10으로) 계산하면은 계산하기가 편해서 그렇게 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글자 크기가 무한정 작아지진 않는다고 그랬어요. 9픽셀이 한 개의 수인데 그 전에 글자 크기가 더 조절되지 않는 크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 10이라고 표현되죠? 계산해서 나오는 게 아마 10이 한계치로 나온 것 같아요. 여기서 10보다 더 그러니까 본래 지침상은 9픽셀 이하로 더 작아지는 글씨는 없는데 10으로 여기서는 계산상 10으로 해가지고 더 안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이 실제로 쓰는 것 이런 사이트에서 상대 단위를 쓰느냐 이런데 글자 크기 같은 거 찍어서 보면은 볼게요. 얘네들 보면 막 이게 픽셀 썼어요. 픽셀. 픽셀 여전히 많이 쓰네. 네. 포인트는 요즘 거의 안 써요. 픽셀로 거의 다 쓰고요. 그럼 상대 단위 쓴다고 하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죠? 네, 모바일에서 많이 씁니다. 모바일로 가볼게요. m.naver.com 자, m.naver.com으로 갔고요. 여기서 한번 찍어볼게요. 옆으로 가면 뉴스 나오지? 뉴스 나왔어요. 뉴스 글자 한번 찍어볼게요. 시부보님이 어쩌고 저쩌고 글씨 찍었더니 오호! 폰트 사이즈 1.5 램 1.5 램인데 모바일로 갔어요. 제가 m.naver.com 여기 보니까 글자 크기가 16픽셀 나와 있는데요. 거의 요 글씨로 거의 계산이 된 것 같은데요. 밑으로 더 내려가 볼게요. HTML 폰트 사이즈 10픽셀로 해놨죠.
얘네들이 이게 쭉 간 거는 램으로 설정했으니까 글자 크기가 바뀌어서 여기가 지워진 거고요. 네. 폰트 사이즈를 뭐 F 줌에 따라서는 약간 다르게 설정도 해놨는데 어쨌든 기본 글씨를 10으로 해놓은 이유는 계산하기 편하려고 그런 이유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면 10이면은 16을 넣고 그러니까 1M이면 10픽셀이잖아요. 2M이면 20픽셀인 거죠. 쉽게 생각하면. 10으로 하면은 계산하기가 편하다니까. 10나누기 16 넣고 그러면 한 자릿수만 이동하면 되잖아. 10일 경우에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1.6 램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원래 픽셀로 보면은 10 픽셀이면은 요 소수점을 이동시키면 되잖아요. 아, 10을 곱해줘야지. 그러면 16 픽셀인 거죠. 아 곱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원래 걸로 가려면 계산 봐봐. 원래 걸로 가려면 여기 우리가 만드는 거 픽셀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위에 보시면 원하는 픽셀, 상수된 픽셀. 그런데 내가 지금 M을 계산할 땐 이렇게 계산했는데 원래 픽셀로 가려면은 나누기를 이쪽으로 보내면 곱하기가 되죠. 24 나누기 30인데 24 픽셀이 나오려면 31을 이쪽으로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곱하기를 해야 되잖아. 맞죠? 이건 뭐 수학, 산수얘기인데 조금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해되세요? 자, 16으로 나눴어. 이걸 보면 더 이해가 되지? 이쪽의 분모는 이퀄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은 곱하기로 바뀌어요. 뭐 애들 맨날 이거 나누기는 곱하기가 되고 곱하기 나누기가 된다고 수학 시간에 하도 얘기를 해줘가지고 이거 처음에 이해를 애들이 잘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왜냐면 양쪽을 똑같이 16을 곱해주면 양변이 똑같아지잖아요. 수학 얘기를 하고 있네 갑자기. 네.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한다. 이쪽에 16은 분모가 없어지고 이쪽엔 16만 남는다. 그래서 이쪽에다 16을 곱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 HTML에다가 10픽셀로 만들어 놓으면 곱하기 10을 하는 거죠. 곱하기 10 하면은 원래 픽셀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너무 여기 막 후벼 디벼 팔토이 필요는 없어요. 아까 HTML 보니까 그냥 픽셀 쓰는 데도 많고 네, 이렇게 상대적으로 뭐 바꾸기 위해서 여기 램 단위 썼는데 얘네들도 보니까 계산상 편하게 하려고 HTML을 이렇게 바꿔놓고 쓸 뿐이지 여기에 상대 단위들 써가지고 글자 크기를 잡아놨다는 거 정도만 여기 와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어요. 근데 실제로 가서 일을 할 때는 이걸 다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산 필요하다면 계산을 해야 되겠죠. 여기 처음에 몇 픽셀로 나와야 돼. 그러면 그 픽셀이 나오게 상대 단위를 쓰셔야 되겠죠. 근데 아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미디어풀에서 를 하려고 했을 때 폰트 사이즈를 10으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10이 도대체 그러니까 맨 작은 글씨가 10으로 적용되라는 뜻인 건지 아니, 이게 뭐예요? 10이 그게 아니라니까. 그냥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봐봐. 글자가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내가 지정한 HTML을 바꿔줬잖아. 네. 처음에는 HTML 16픽셀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16 곱하기 2는 32픽셀이 더 크기가 32픽셀로 나와요. 첫 번째 글자가. 그런데 내가 미디어 쿼리에서 이렇게 줄여가지고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첫 번째 글자만 한번 글씨 크기를 보면 28픽셀이에요. 네. 16이 아니라 지금 몇 픽셀이에요? 14픽셀이잖아. 네. 이 곱하기 2 해봐. 2, 4, 8. 2 이런 28픽셀 나오는. 그 배수 곱하기 원래 이 기준되는 크기라니까요. 기준 크기. 배수 곱하기 기준 크기. 상대 단위라는 게 그거예요. 상대 단위. 상대 단위는 그 배수를 써놓고 계산을 시켜주는 거예요. 계산을.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M 단위는 그러니까 제 얘보다 상속된 크기를 나눠준다 그랬잖아요. 상속된 크기, 원래 원하는 크기 나누기 상속된 크기. 그러면은 배수가 나오잖아요. 그죠? F1에 EM이니까 이 EM이 왜 나왔냐? 나는 의도하기로,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이 야 여기 첫 번째 제목은 32픽셀로 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 그 상대 단위 M 단위로 작성해. 그러면 내가 예 알겠습니다. 32픽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기본 16픽셀이니까 16픽셀로 32픽셀을 나누면 아 얘가 몇 배로 만들어야 되는지 요 수치가 나오거든요. 네. 그거 했어. 그리고 두 번째는 상속된 애니까 위에 있는 애가 32가 상속이 된 거지. 상속된 애로 나누니까 0.75가 나오고 상속된 애로 나누니까 0.58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M 단위는 램 단위는 HTML에 있는 16으로만 계산할 수 있게 해준 게 램 단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2를 만들렸더니 16으로 나눴더니 램이 나왔어. 만약에 거꾸로 계산하고 싶어. 그러면 2램이야. 그러면은 이거는 몇 픽셀이야? 누군가 물어본다면 16을 곱해주면 되는 거지. 16을 곱하면 원래 글씨 크기가 나오지. 16을 곱하면 원래 글씨 크기. 16을 곱하면 원래 글씨 크기. 맞아요. 예, 나누기를 이쪽으로 넘기면은 또는 양쪽에 같은 수로 곱해주면은 나온다. 이거는 수학 산수 얘기야, 산수.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상대 단위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상대 단위. 아시겠죠? 네, 상대 단위. 상대 단위 얘기는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요 단위, 상대 단위까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고요. 보편적인 미디어 쿼리 단위가 하나 더 있거든요. 예. 뷰포트 단위라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정말 금쪽 같은 단위예요. 정말 잘 만드는 단위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글자 크기 단위는 여기까지만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클로즈.